안녕하세요. 발명을 특허로, 특허를 사업으로 라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가 특허의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변리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특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기계기술사로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발명, 특히 생활 발명이 돈이 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후 제품화돼서 판매되는 과정, 사업으로 전개되는 과정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 특허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허 출원은 특허 받기 전에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권리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면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청이 심사를 하고 특허 결정을 받은 여러분이 특허청에 설정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허권 생기기 전에, 즉 여러분들이 이제 A라는 발명을 2022년 7월 10일에 출원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특허 받기 전인 2022년 8월 10일에 여러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A 발명품을 판매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 후 특허 받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특허 출원을 공개 신청을 하고요. 물론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 신청을 이제 할 필요는 없는데, 대개 이제 공개되기 전에 제3자의 실시의 경우에는 이제 공개 신청을 하고, 공개 신청된 내용, 즉 공개 공보를 첨부를 해서 경고장을 보냅니다. 경고장에는 상대방의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된 발명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경고장을 기재해서 이제 송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특허 받기 전이기 때문에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같이 직접적인 권리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특허 등록 후에나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발명품을 우리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9월 10일 날 경고장을 보냈다고 했을 때, 그리고 1년 후에, 그러니까 2023년 7월 10일에 등록돼서 특허권이 이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특허권이 생긴 이후에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권리 행사는 장래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설정 등록일 이후에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제 침해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제 고의 침해 같은 경우에는 고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개 신청을 하고 경고장을 보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특허권을 받은 이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냥 특허권 받은 이후에 권리를 행사하면 되지, 뭐하러 이제 공개 신청을 하고 경고장을 보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개 신청을 하고 경고장을 보내는 이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신청하고 경고장을 보내서 받는 이익은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은 후 설정 등록 사이의 실시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허권 설정 등록 이후, 특허권 발생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랑 별도로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은 이후부터 실시 행위에 대해서, 즉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고 나서 계속 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경고장 받은 날 이후, 그리고 설정 등록일 이전, 요 사이의 실시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은 요 손해배상 청구랑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요걸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여러분들이 특허권 받은 이후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경고장을 보낸 경우에는 경고장 이후 실시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고장은 상대방의 고의 실시 입증 자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고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설정 등록일 이후에 손해배상이나 뭐 침해금지나 청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고의 과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고장을 보낸 경우에는 경고장을 받은 상대방은 내가 이 A 발명품 판매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구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고장을 받은 날 이후부터는 상대방은 고의를 실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장이 상대방의 고의 실시 입증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이제 고의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그냥 입증되는 거죠. 경고장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경고장은 상대방의 고의 실시 입증 자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특허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고의 침해가 입증이 되거든요. 고의 실시가. 근데 이때도 경고장이 고의 실시 입증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경우에는 고의 침해죄를 이제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의 침해 되거든요. 이때도 경고장이 고의 실시 입증 자료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경고장을 보낸 날 이후부터 특허권 설정 등록 사이, 특허권 발생 사이에 보상금 실시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고, 또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고의실시 입증 자료가, 경고장이 고의실시 입증 자료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받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제3자가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 여러분들의 특허 발명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 출원된 사실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허를 받은 이후에 권리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할 이후에 제3자가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락 주시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친절하게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